21세기 민주교육부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29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주재, 군사 분야, 사이버 보안, 정보화 강조. 28일 중국 공산당은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전인대 상임위,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 전국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앙사무국 등의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총비서가 주재했다. 시진핑 총비서는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자 제14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이라 강조하며 당 중앙위원회가 그린 뭉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풀뿌리 거버넌스 시스템,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전진시키는 것이 현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 분야에서 당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층 당 조직의 정치적, 조직적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또 사찰은 당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적 조치이며 당위원회가 직접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규정, 규율, 법 질서를 준수하며 표준화, 법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은 군사, 기타 분야의 사이버 보안, 정보화의 주요 문제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주요 조치를 실행하여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추동하며 인터넷 강국 건설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다른 문제도 논의됐다고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당 중앙 군사위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미국이 우선 핵 협상에 복귀해야.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협정에 다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면 미국이 우선 핵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자리프 장관의 이 발언은 미국이 복귀하기 전에 포괄적 공동행동에 이란 먼저 복귀해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프랑스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부했다. 자리프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경제 테러를 4년 동안 이겨낸 이란이 먼저 선의의 몸짓을 보여야 하는가, 이유 없이 거래를 파기한 것은 미국이었다. 그들이 잘못을 고쳐야 이란도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18년 5월 JCPOA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에 상원 인준 청문회에 나선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미국이 JCPOA에 재가입하는 것은 먼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대미 입장도 명확하다. 이란은 공은 미국에 있다면서 미국이 먼저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B-52 페르시아만 출격, 올해 들어 세 번째. 미국과 이란 간 첨예한 군사 정치적 대결이 벌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가 페르시아만에 출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처음이다. 27일 미군은 이란의 잠재적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B-52를 중동 상공에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B-52는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를 출발해 페르시아만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모두 통과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폭격기가 사우디 왕립 공군 소속 F-15 전투기와 같이 비행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중부 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번 비행은 미국의 지역 안보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B-52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들 미 일령 증시서 퇴출.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959가 수정 발효된 후 중국 기업이 세계 증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미국, 일본, 영국의 주가지수 산출기관들은 각각의 대표 주가지수에서 이번 주부터 여러 중국 기업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27일부터 중국 기업 5개사를 MSCI 선진국 지수와 관련 비시가총액 주가지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25일 전했다. 거론된 기업은 중국 광핵전력, 중국 화학집단공사, 중국 핵공업그룹, 중국 선박중공업, 인스퍼 인터내셔널이다. 26일 일본 언론도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중국 해양석유, 차이나모바일, 중국 철도건설, 중국 중처, 중국 교통건설 등 중국 기업 7개사를 니케이 아시아 300지수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다.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FTSE 러셀은 26일 중국 기업 5개사를 대표 주가지수에서 추가 제외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5개 기업은 중국 광핵전력, 중국 핵전, 중국 중공업, 인스퍼 인터내셔널, 중화국제 등이다. FTSE 러셀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3959와 함께 제재된 기업들은 모두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욕 증권거래소,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등 다른 글로벌 지수, 서비스 업체들도 이미 일부 중국 기업들을 제외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을 제외한 바 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QAnon 관련 계정 7만 8천 개 삭제. 페이스북이 지난 6개월간 미국의 보수단체 QAnon을 비롯한 군사와 사회운동 단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대거 삭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약 7만 8천 개를 삭제했다고 지난 2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페이스북 계정 25,300개, 페이지 3,400개, 그룹 19,500개, 행사 120개 등을 삭제했고 인스타그램 계정 7,500개를 삭제했다. 페이스북 측은 군사화와 관련 사회운동과 QAnon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방법 등을 식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들은 지난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빌미로 검열, 계정 삭제 등 21세기 미국판 분서 갱류를 자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도 이때 삭제된 바 있다. 트위터는 지난 11일 QAnon 관련 계정 7만 개 이상을 차단하면서 유해한 연관 컨텐츠를 공유하는 데 관여했고 음모론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등 빅테크들은 QAnon은 디트 세력이 사탄 숭배 집단의 일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주장이 음모론이며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이 같은 조치에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서방 세계 지도자들조차 우려 입장을 전했다. 빅테크의 검열 강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미 대선 후반전과 함께 미국판 분서갱류, 빅테크의 검열은 현재 진행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본권을 침해당한 민중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1월 29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